안녕하세요. 서당깨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차 함수건 1차 함수건 함수자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함수를 정복하지 못하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학 점수를 잘 받는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일단은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함수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괜히 말이 어렵다 보니까 그 말에 어떻게 엮이다 보면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를 조금 쉽게 생각하고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본 문제 먼저 볼게요. 이 함수는 있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제가 좀 교과서적인 풀이법으로 좀 갈게요.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x 대신에 x-1을 대입하면 되고,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은 y는 그대로 플러스 4를 대입해주면 그대로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x-1과 4로 그대로 대입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다 보니까는 이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배우기라고 지금은 조금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x 대신에 x-1 부호 바꾸는 거 생각하시고 y는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풀이법 말고 또 다른 풀이법을 할 건데, 사실 저는 두 번째 풀이법을 좀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 풀이법 먼저 가볼게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x 대신에 x-1을 대입합니다. x-1,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1 거 대입하고, 그 다음 플러스 2 써주고, 플러스 그대로 y축으로 4만큼은 그대로 부호 바뀌지 않고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자, 이게 x 대신에 x-1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y축은 그냥 그대로 써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은 이건 쉽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요거 얘는 또 가만히 놔두면 이상할 것 같아서 얘를 좀 변형시키고 싶어요. 아니면 또 얘를 또 전개해주고 싶어요. 뭐 그런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전개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은 얘는 평행이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단지 아래로 블록하냐 위로 블록하냐 아니면 폭이 좁냐 넓냐 그것만 따져주는 거니까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도록 해요. 그러면 답을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에 x-2의 제곱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답이라고요. 별거 없잖아요. 뭐 더 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차근차근히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법은 옆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 서당계 쌤이 말한 것처럼 2차 함수는 꼭지점만 이동하면 다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꼭지점만 가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꼭지점만 가면 다 이동한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 찾아볼게요. 처음에 y는 마이너스 3에 x-1의 제곱 플러스 2인데, 자, 꼭지점 찾는 방법부터 먼저 해볼게요. 꼭지점 찾는 방법 먼저 이 부분 봅니다. 이 부분에다가 x에다 뭘 대입하면 0이 됩니까? 그렇죠. x에 1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x가 1이에요. 그 다음은 이 부분을 가렸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y가 뭐가 남아요? y는 2만 남게 되죠. 그러면은 이 꼭지점의 좌표는 x는 1이고 y는 2가 되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그 다음에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를 볼 거예요.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는 x축 1인데 여기서 1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1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y는 원래 2인데 여기서 4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은 새로운 꼭지점은 2,6이 되는 거예요.
자, 위에다가 좀 써볼게요. 이 콤마 6이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새로운 꼭지점으로. 그래서 y는 써주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앞에 마이너스 3 여기 있죠. 이거 그대로 가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은 평행이동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3 써주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꼭지점 2가 되죠. 그러면 부호가 좀 변해서 x-2의 제곱이 되고 y는 그대로 가줍니다.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거꾸로 사용해 가지고 여기 0대 기준 x값 2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6 써주면 꼭지점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아둬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응용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응용 문제 볼게요. 이 참수 y는 a에다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이 참수 다음과 같죠. 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해서 나오는데, 자, 앞에 것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꼭지점으로 갈 거예요. 꼭지점만 이동하면 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자, 다시 가봅니다. 이것의 꼭지점 먼저 찾아볼게요. 꼭지점 여기 0대 기준 x값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뒤에 거 바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되는 것이고, 자,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새로운 꼭지점은 마이너스 8이 되고, y축으로 6만큼 이동했어요. 그래서 6을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8,4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방정식을 만들어주게 되면 y는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까 x 플러스 8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값은 8이 되고 C값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A값은 뭐가 될까요? A값이 나왔죠. 최고차항의 앞에 개수는 변함이 없어야지 평행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칭 이동이란 것도 나오긴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대칭 이동이란 말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대칭 이동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행 이동이 하기 때문에 2차 항의 최고차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값은 바로 얘랑 똑같아요. A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이 평행이동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꼭지점으로만 가면은 바로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는 대칭이동까지 가게 되는데 대칭이동도 역시 꼭지점만 가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할 만한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